현행 같은 경우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에 일가 공제 5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가 공제가 되는데, 개정이 되면 전체 10억 원 이하면 전체 해주겠다는 거죠. 야, 기가 막힙니다. 상속세가 엄청나게 줄어들겠네요. 형제, 자매, 남매들이 가장 싸우는 경우가 뭐냐 하면 요거 연대납세.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돈을 우리가 모아서 같이 내야 된단 말이지. 근데 형제가 뭐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면, 뭐 다행히도 비슷하다면 괜찮겠지만, 어느 한 분은 이제 소득 수준이 안 나오고 어느 한 분만 소득 수준이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 이걸 좀 저렴하게 말해서 엠빵에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못 내는 경우에 일단 돈이 많으신 분이 내고 받는 경우, 뭐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둘이 싸워요. 상속세 네가 더 많이 내라. 형님이 살아생전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더 사랑 많이 받지 않았느냐, 좀 더 내면 좋지 않냐, 이렇게 가는 거고, 형님 같은 경우는 막내야 뭐냐, 뭔 소리냐, 너 나 때문에 더 잘 살지 않냐,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요게 연대납세 요거 이 네 글자였는데, 이제 이거를 각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얼마의 TV 시청자 여러분, 감자평가사 김강산입니다. 요새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스럽죠? 이 와중에 상속세 개편안 소식이 나와서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2025년 3월 12일 일자로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상속세 개편 관련한 소식입니다. 작년 말에 아시다시피 야당 측의 반대로 상속세 개편이 안 되었었는데요. 요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8억 공제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여야 상관없이 상속세를 대폭 줄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꼭 요번만큼은 개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보도자료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11시 반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있죠, 여기.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인데요. 점심 먹고 와서 바로 찍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어렵죠?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세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과세체계 합리화? 유산취득세는 뭐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끝까지 저랑 같이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쭉 목차가 있고. 추진 배경, 상속세 과세 방식. 상속세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쫙 써져 있는데, 일단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유산세는 주는 사람 기준에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 그리고 유산취득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받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근데 유산세 방식에서는 주는 사람은 어차피 한 명이기 때문에 자녀가 몇 명이든 간에 상속세는 똑같아져요. 그쵸? 그래서 유산취득세로 가면 보통 받는 사람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오케이 알겠는데 금액은 똑같지 않냐, 그래서 세금은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이 올라가요. 대신에 이걸 분산해서 받는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적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겠죠. 자세한 거는 계속 보면 같이 볼까요? 자,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 그래서 집행이 용이하고 받은 자산에 관계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된다. 대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으로 과세가 된다. 그래서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이 개선된다. 대신에 행정 부담이 추가되겠죠. 원래는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총 금액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는 자녀가 몇 명인지, 누가 얼마큼 얼마에 받았는지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행정 부담이 추가될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간단하죠. 간단해요. 근데 요거는 좀 뭔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속세가 있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받는 사람 기준에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산취득세의 전환 필요성이에요. 첫 번째,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제고된다. 살짝 비판이 들어간다면, 그럼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안 했나? 그게 과세 형평성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나? 뭐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려받은 유산의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은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데,
현 제도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하기 때문에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금이 더 낮아진다는 예시예요. 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이 10억인 경우랑 자녀 5인 상속재산이 50억인 경우가 각자 받은 유산은 각각 10억, 이 사람들도 10억씩 받는다 해도 5인 가구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를 부담한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서 세부담 획부를 개선한다. 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거야?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은 거야? 됐죠? 두 번째,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서 공제 실효성을 개선한다. 각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는 각자가 혜택을 내는 것으로 받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에 차감한다.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이 수혜가 가능하다. 그쵸. 형제 중에 뭐 이게 예시 있는 것처럼 장애인 공제,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 공제를 받는데 이게 다른 형제들한테도 효과가 간다 이거죠. 그래서 각각 하자 이겁니다. 살짝 정없어 보이긴 해도 돈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상속과 증여 간 과세 기준 일치로 과세 범위 합리화. 자산 무상 이전인 증여와 상속은 동일 방식 과세가 합리적이다. 맞아. 동일 방식 과세가 합리적이긴 해. 근데 왜 지금까지 안 했냐고. 증여세는 받는 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고 상속세는 주는 자의 입장에서 과세한다. 그래서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을 합리화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쫙 있는데 일반 국민 조세 전문가 중 상당수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과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동의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참고, 야, 기가 막히죠. 2000년에서 2023년 동안 상속세 세수 및 과세자 수 추이 보면 상속세가 5.1배가 증가했고요. 과세자가 14.4배, 과세자 비율은 10.4배로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세수가 많이 거쳤겠죠? 그래서 보시면 2000년만 해도 상속세가 전체에 미치는 게 0.5%밖에 안 되는데 지금 2.5%가 됐다고 합니다. 그쵸? 떡상했죠. 그래서 상속세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다 요 정도로 보일 수 있겠고 정치적으로도 상속세를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불안한 혼란 속에서 상속세를 다들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8억 공제까지 한다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18억이라는 표현 지금은 일괄 공제가 대충 배우자분 살아계시면 10억까지 되는데 이거 18억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되게 정치적인 거죠. 18억 수준의 아파트가 서울의 어디 벨트에 걸쳐 있는지를 본다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의 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에서 뭐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 공제의 실효성 강화. 개인적으로는 공제 횟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기업 상속 공제 개입고 납세 편의 과세 행정 효율성이 있는데 볼까요? 과세 방식 현행은 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개정은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 계산 기준으로 개편한다. 유산 취득세로 바뀌는 거고요. 납세 의무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 및 수유자 간 연대 납세였는데 지금은 각자의 상속세에 대해서 부담하고 상속인 간에는 제한적으로 연대 납세 의무 부과. 이게 뭔 뜻이냐면 형제 자매 남매들이 가장 싸우는 경우가 뭐냐 하면 요거 연대 납세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돈을 우리가 모아서 같이 내야 된단 말이지. 근데 형제가 뭐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면 뭐 다행히도 비슷하다면 괜찮겠지만 어느 한 분은 이제 소득 수준이 안 나오고 어느 한 분만 소득 수준이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 이걸 좀 저렴하게 말해서 엠빵에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못 내는 경우에 일단 돈이 많으신 분이 내고 받는 경우 뭐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둘이 싸워요. 상속세 네가 더 많이 내라. 형님이 살아생전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더 사랑 많이 받지 않았느냐, 좀 더 내면 좋지 않냐, 이렇게 가는 거고, 형님 같은 경우는 막내야 뭐냐, 뭔 소리냐, 너 나 때문에 더 잘 살지 않냐,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요게 연대납세 요거 이 네 글자였는데 이제 이거를 각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 기준 개정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에서 판단하는데 요거는 외국 국적자이신 분들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증여 재산 요게 핵심이야. 요게 자 여러분 우리가 절세 플랜을 짜거나
뭐 세금 컨설팅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증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자, 현행 볼까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과세했고 사망 전 10년, 뭐 수유자 등은 5년 전까지 사전증여 재산 합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통상 10년 정도 보는데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증여한 것들은요. 이 증여하시고 10년 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세에 얹혀서 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히 뭐 증여세 공제되겠지만 그래서 상속세가 부담이 됐는데 이제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 재산만 각각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이 된다. 그래서 상속인 소유자 동일 합산 뭐 어쩌고저쩌고 제3자 상속세 가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뭔 뜻이냐 하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연대납세랑 관련해서요. 이제 자녀들한테도 예전에는 뭐 우리 형한테 10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0년 안에 우리 형한테 줬어도 이게 합산해서 내 과세에 들어갔단 말이죠. 내가 동생이나 쳤으면. 근데 이제는 각각의 상속 증여재산만 합산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적 공제제도입니다. 현행과 달리 유산 취득세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인적 공제 효과를 당사자가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개별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 이게 뭔 뜻이냐면, 자,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뭐 아들한테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고, 딸한테는 용인에 있는 땅 한 필지 줬어. 줄 수 있죠. 내 건데, 내 맘대로인데 뭐 줄 수 있지. 근데 지금 상태로 가게 된다면, 내가 주고 10년 안에 죽었을 경우에 이 용인에 있는 땅이랑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다 합산이 돼서 다시 상속세를 계산해요. 근데 유산취득세 같은 경우는 각각이기 때문에 얘네가 각각 상속세를 낼 때 그때 각각 합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게 안 그렇 지금 현행처럼 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딸인 나는 우리 오빠한테 준 서울 아파트도 상속세 계산할 때 들어가고 아들인 나는 내 동생한테 용인 땅 준 거를 이것도 합산해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엠빵을 하겠지.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쭉 볼까요? 이런 거 다 안 해요. 그냥 5억 5억 해요. 10억 해요. 왜냐면 자식들이 많은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요즘에는. 자, 현행 자녀공제 대신 대부분 일괄공제 방금 말씀드린 5억을 적용한다. 기초 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더 큰 금액을 공제하나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뭔가 어렵잖아, 그지? 그냥 요거 해요 보통. 근데 자녀공제가 매우 적어서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자녀수가 한 명이든 6명이든 공제액이 동일하다. 또한 일괄공제 선택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적용도 저조하다. 적용 비율도 얼마 안 된다. 그래서 개정하면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한다. 기본공제, 상속인 수유자별로 공제 규정을 하고 피상속인과의 친소관계 등 고려한다. 상속인 직계 좀비속 5억 원, 기타 상속인 2억 원. 그래서 수유자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추가 공제, 자녀 공제 등 상속인별 공제 개편으로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자녀가 2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현행은 그냥 일괄공제 5억 하고 땡인데 지금은 기본공제 5억에다가 추가공제 0.5억 원, 이 사람도 기본공제 5억 원에 추가공제 1억 원 해서 총 11.5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일괄공제 하겠다는 거죠. 이야, 기가 막히죠. 자, 배우자 공제도 합리화시키겠다. 뭐 많죠. 현행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을 하면 10억 원까지 법정 상속분 초과도 인정. 현행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전액 공제하겠다. 개정은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겠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만큼 배우자의 상속세가 경감하게 된다. 사례를 보게 되면 상황이 배우자 있고 자녀 셋이 있고 실제 상속재산은 9333 해서 18억인데 현행 같은 경우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에 일가 공제 5억 원 해서 11억 원 정도가 공제가 되는데 개정이 되면 전체 10억 원 이하면 전체 해주겠다는 거죠. 야, 기가 막힙니다. 상속세가 엄청나게 줄어들겠네요. 인적 공제를 최대한 설정하겠다.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가 적용돼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현행은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해서 인적 공제 최대한을 10억 원으로 설정한다. 인적 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 좀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를 적용하겠다.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 공제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물적 공제 제도 요즘에 핫한 키워드죠. 가업상속 공제.
현행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가업상속 공제 300억에서 600억 정도 되고, 참고로 이거 좀 더 궁금하신 분들 있죠.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제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기업을 운영하거나 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가업상속공제 치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한번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 현행과 같이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도 적용한다. 뭐 크게 바뀌는 거 없겠고요. 기타 불적 공제 보시면 되고, 납세 절차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행 시기가 언제냐? 아쉽게도 2028년 시행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입법 예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국회 제출하고 공청회 하고 법률안 제출한 다음에, 그치, 유산취득과세 집행 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큰 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법 몇 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유산세, 유산취득세 두 글자밖에 차이 안 나지만 엄청 크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때 동안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시행되기가, 그쵸, 시간적으로도 좀 힘들고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바뀌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땅땅땅 쳐줘야겠지만 요번에만큼은 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